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마리아. 남편과 둘이 살고 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시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하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 집안에 대를 잇는 게 마땅히 할 일이다. 너도 하루빨리 아들 낳을 생각을 해. 라는 말을 들었다. 마치 여자가 애 낳는 기계라도 되는 듯한 말투에 충격을 받았다. 평상시에는 자상한 남편이지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걸 결혼 후에야 알게 됐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는 갑자기 딴 곳으로 간다거나 딴짓을 하면서 못 들은 척했다. 그렇긴 하지만 동거를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 넘길 수 있었다. 그렇게 1년 후 드디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태어날 때까지 물어보지 말고 태어나는 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아들이지? 틀림없이 아들일 거다. 시어머니가 아들인지 아닌지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버티지 못하고 담당 의사에게 성별을 물어봤고 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딸? 계집애 따윈 필요 없다. 넌 어떻게 된 애가 아들 하나를 못 낳니? 왜? 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왜라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별을 사람 마음대로 정해서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다 예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얘 한가하게 말하는 것 좀 보게.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지. 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말을 했던 시어머니는 딸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물론 딸아이의 각종 기념행사도 모두 무시했다. 나 역시 딸아이에게 애정이 1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형식적인 축하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축하를 해주든 말든 상관없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지만 않으면 대체적으로 원만한 사람이라 우리의 일상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다행히 2년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첫 아이 때 일도 있고 해서 남편과 상의한 후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출산 직전까지 시어머니한테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는데 역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었고 임신 중이라는 걸 들키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임신이라는 걸 알자마자 곧바로 이번엔 틀림없다. 배만 봐도 알지? 아들이야 아들.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딸 낳고 또 딸 낳고 그런 불행이 연거푸 일어나겠니? 라고 말했다. 임신 중인 나한테 재수 없게 또 딸이겠냐? 그런 불행이 또 생기겠냐라니. 몰상식한 정도가 차라리 천박에 가까웠다. 여기서 흥분해봐야 내 몸만 상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와 괜한 말싸움은 버리지 말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틀림없는 아들이라며 설레발로 이것저것 남아용품을 구입했고 자, 이거 받아라. 이제 너는 아들 말고 다른 건 낳을래야 낳을 수도 없게 된 거다. 알았니? 이 옷들이며 죄다 내다버리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 라면서 부담을 메가톤급으로 날렸다. 그리고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자 다시 나한테 아들이 틀림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 병원 가서 물어보고 와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요구를 확실하게 거부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저희한텐 그저 소중한 아이예요. 아들인지만 중요하시다면 첫애 때처럼 그냥 저희 아이들한테 무관심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그게 시어미한테 하는 말투니? 어디라고 감히?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제발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전 절대로 성별이 뭔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내가 세게 나가자 상대적으로 시어머니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진 듯했고 시어머니 반응은 무시한 채 무사히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대로 진통이 시작됐고 둘째 아이도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 둘째 아이는 아들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일 환호한 사람은 물론 시어머니였다. 네가 이제야 아들을 낳았구나. 내가 참고 또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뻐했지만 아들아이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선천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어쩌면 아이가 오래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장애자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애는 있을 수가 없다. 당장 치워버려! 라며 마치 불량품을 폐기하듯 감정 없이 말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정신이세요? 이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 아이예요.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할머니가 손주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태도에 간호사도 의사도 분노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무언무표정으로 일관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당신 아들을 죽이라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자 다시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더니 어차피 오래 못 살리라는데 지금 죽나 그때 죽나 뭐가 다르니? 그만 돌아가세요. 당장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나는 간호사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강제로 퇴출시켰다. 그렇게 병적으로 아들 할 땐 언제고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당장 처분하라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정남이가 떨어졌지만 딸아이에 장애까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혼을 하면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현재로서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입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아들아이를 열심히 돌봤다. 하지만 첫 생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아들아이는 하늘나라의 천사가 되어 떠나갔다.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린 나에게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했다. 드디어 갔구나. 이제 손 가는 애한테서 너도 해방됐겠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된 아들을 낳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은 나는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함께 멱살을 잡고 말았다. 그게 지금 손자 장례식에서 할머니가 할 소리예요? 어머닌 정말 천벌 받으실 거예요. 천벌! 너 미쳤니? 이제 시어머니도 몰라보니? 데리고 갈 거면 우리 아들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을 데려갔어야지. 내 아들 돌려줘! 그러자 시어머니한테서 나를 떼어놓으며 내 팔을 뒤에서 깍지 낀 채로 남편이 더 경악스러운 말을 했다. 아이는 또 낳으면 되잖아. 어머니도 그냥 그런 뜻으로 한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번엔 평범하고 건강한 남자아이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한 분노가 끌어올랐고 내 몸에 남아있는 힘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 남편의 뺨을 후려쳤다. 당신이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 단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제 다 끝이야. 이혼해! 당신 진정 좀 해. 갑자기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인간으로서도 부모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증거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만 끝내. 그리고 그 직후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의 이혼을 성립시켰다. 그렇게 23년 후 나와 딸아이는 둘이서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단 하루도 아들아이를 잊은 날 없이 열심히 살았다. 딸아이는 자기한테 첫눈에 반했다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딸아이 부부와 나는 2세대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이혼 후 딸아이를 데리고 멀리 이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무슨 수로 찾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23년 만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왔다. 오래간만이야. 나 알아보겠어? 나야 나. 내가 당신 얼굴을 어떻게 잊어? 지금도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데 둘이서 같이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실은 그게 어머니가 연로하다 보니까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당신이 치료비를 좀 보태줬으면 해서 말이지. 뭐? 나도 들었어. 아린이가 벌써 결혼했단 얘기.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큰 집에 살 줄은 몰랐는데 너무 놀랍다. 우리 사위가 IT 기업 사장이라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능력도 되고 아린이도 하나밖에 없는 친할머니가 아프다는데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내 손이 어디 있니? 얼굴 좀 보자. 멋대로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결사적으로 차단했다. 완전 어이없다.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아들아이 장례식 때일 설마 잊은 건 아니지? 그쪽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든 콩팥이 안 좋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치료비 보탤 생각 1도 없으니까 가. 당장. 넌 비켜라. 내가 직접 아린이하고 얘기할 거니까 넌 빠져.
그 착한 애가 할미를 모른 척할 리가 없다. 도와줄 거야. 그만 좀 하세요. 현관이 소란스럽자 딸아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자기 방에서 나왔고,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보더니 하린아, 너무 보고 싶었다. 할머니야. 할머니 기억하지? 오늘은 할머니가 아린이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그러자 딸아이는 엄마, 이 할머니는 누구야? 저는 할머니 없는데 대체 누구세요? 얘가 무슨 소리라니? 잘 좀 봐봐. 난 네 아빠야. 그건 기억나네요. 동생 장례식장에서 드디어 죽었다고 좋아하던 거.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둔 일이 없거든요. 저한테 가족은 여기 계신 엄마와 시부모님 뿐이에요. 당신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난데없이 돈을 달라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만 가세요. 예, 하린아, 너 할머니한테 이러면 못 써. 더구나 난 환자잖아. 저 예뻐해 주신 적 있으세요? 제 기억엔 한 번도 없는데요. 아픈 제 동생한테 욕만 하셨잖아요. 전 그런 할머니한테 아무 느낌도 없고 동정심도 안 느껴져요. 나와 딸아이는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고, 문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두 사람을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밖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얼마 후 소문으로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전 남편은 시어머니 병원비로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특정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가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소중한 내 아들아이에게 그토록 잔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들이 힘들어지자 낯을 들고 찾아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부음을 들었을 때도 슬프지 않았다. 분명 전 시어머니는 아들아이처럼 천국엔 가지 못할 것이다. 지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길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